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진님, 빨리 오셔야죠. 안 그러면 현기증이 나니까요. 여보, 아, 세요. 자기야, 세요. 아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도 이렇게 태진님께서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 것인가요? 오늘은 제목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네. Nothing. Nothing?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랜만에 영화 한번 써봤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인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태제예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설명을 아주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설명이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인물이라서 그냥 재미있게 보세요. 나이 좀 있으시고 연예계 활동도 하셨던 분이고 이분이 미국에서 젊은 시절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나 방학 때 단기 알바를 하기 위해서 술집이나 편의점, 남자들은 흔히 막노동이라 불리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 경우가 간간히 있잖아요. 반대로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몇 개월 바짝 일해서 다른 나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 베이비시터라든가 식료품 가게, 패스트푸드점 이런 데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막노동 개념처럼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꽤나 인기 있던 단기 알바 자리가 농장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 농장, 아주 큰 땅덩어리에 진짜 비행기 타고 농약 뿌리고 하는 그런 큰 농장. 그러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역시나 돌비라고 칭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돌비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한 주는 솔직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켄터키주라고 하겠습니다. 켄터키주의 어느 한 농장을 알아보고 찾아가기로 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플들이 많잖아요. 알바 머머니 이런 어플로 일자리를 구하지만, 그 당시 때 돌비가 있던 그 미국 내에서 구직 활동은 잡지나 신문, 모집 공고를 보고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런 농장의 일자리를 봐주는 매장 같은 곳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일자리에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은 멕시칸 계열 사람들이나 막 이주를 한 아시아인들이 일을 많이 했는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보다 페이가 좀 더 셌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직업소개소 같은 곳에서 소개를 받고 켄터키에 있는 한 농장으로 3개월만 일하기 위해 출발을 했습니다. 3개월을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풋볼을 좋아해요. 미식축구. 그래서 슈퍼볼을 보기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미국의 고속도로는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직진도로가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몇백 킬로미터 직진인 구간도 있고,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를 가더라도 그러한 구간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돌비는 주소를 받아들고 직접 차를 몰고 이곳을 향해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이틀 정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끝없이 펼쳐진 도로를 바라보면서 쓱 가면서 그 켄터키주 근방까지 오니까는 논밭이 쫙 펼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왔구나. 나의 3개월 동안 지낼 이 켄터키주에 왔구나. 네. 이런 생각에 신나는 음악을 틀고 이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켄터키주 똘빗이라고 한다면은 켄터키주에 들어서서 똘빗으로 진입하는 길에 보이는 푯말들을 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푯말들이 뭐냐고 하면은,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철주의, 야생동물주의, 아니면 낙석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도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곳은 희한하게 히치하이킹 금지, 어린아이들이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아이들을 발견할 때 모른 척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차도 옆에 세워둔 차량이 도움을 요청할 시 도움을 주지 말고 지나치고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운행 시 도로로 뛰어나온 무언가를 차로 치면은 차에서 내리지 말고 그냥 쭉 와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서 신고를 해라. 예. 이런 등등 이상한 문구들이 표지판으로 많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에서 나고 자란 이 돌비는 이런 문구를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섬찟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했대요. 그렇게 농장으로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크락션이 빵빵하고 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크락션을 울리나라는 생각에 백미러를 쳐다보니까 그 지역 경찰관인지 보안관인지 그쪽 경찰관을 하겠습니다. 따라오더니 차를 갓길에 정차하라는 제스처와 방송을 속도를 줄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비는 속도를 줄이면서 갓길에 차를 주차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찰관이 뒤 트렁크 쪽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면서 차를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번호판도 보고 트렁크도 훑어보고 뒷좌석도 한번 보면서 천천히 돌비에게 오더니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대요. 당연히 꺼내서 줬죠. 주니까는 한참을 뚫어져라 운전면허증을 보고 차 안을 이곳저곳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곳에는 무슨 일로 왔냐. 차량 등록증을 보아하니까 다른 주에서 온 것 같은데 여기 방문한 목적이 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냐 라고 질문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슈퍼볼을 보고 돈이 남고 여유가 되면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갈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찰관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그럼 너 지금 누구 농장으로 가는데? 라고 하길래 지갑 속에서 받은 프린터된 종이를 보여주면서 여기 빌이라는 사람의 가명입니다. 빌이라는 사람의 농장으로 간다 라고 말하니까는 그 경찰관이 빌! 그 농장으로 가는 인부구나. 반갑다고. 빌 잘 알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더래요. 그래서 돌비는 다행이다. 그래도 아는 사람이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그럼 잠깐만 서에 들려라. 지금 빌에게 줄 게 있는데 전단지하고 물품들이 잔뜩 있는데 빌이 요즘 통 보이지 않아서 내가 가져다 주기는 좀 그렇고 시간이 괜찮으면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가져가서 빌에게 좀 전달 좀 부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돌비는 흔쾌히 그냥 알겠다. 그러면 경찰서로 가면 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래 내 차 뒤 졸졸 쫓아오면은 서로 들어가니까는 쫓아와라. 알겠다 라고 말하고 30분 정도 더 운전을 해서 경찰서로 향하게 됩니다. 규모가 조금 작은 시골 경찰서였는데 그 경찰서에 들어갔고 잠시 로비에서 대기를 하면은 내가 물건을 갖다 주겠다 라면서 돌비를 로비에 두고 사무실로 들어가요. 돌비는 기다리는 동안 심심하기도 해서 벽에 붙은 보도판을 슬쩍 보게 돼요. 그곳에는 실종된 개를 찾는 포스터, 그리고 화재 예방이라든가 토네이도 같은 주의하라는 자연재해 경고물 포스터, 그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는데 한쪽 벽면을 유심히 보니까는 사람들 사진이 수십 장에 걸려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뭐지? 라는 생각에 그 벽면을 보니까는 미싱이라는 영어 단어 아래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5년 5월 실종 스미스, 2006년 9월 실종 존슨, 2011년 실종 브랜드 등등 이런 식으로 실종 연도와 날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돌비는 무아지경으로 사람들과 사진을 구경하는 중에 누군가 돌비 어깨에 손을 탁 올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돌아보니까는 아까 그 경찰서로 데려온 경찰관이 한 손에는 소포랑 몇 가지 박스랑 종이를 들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이 씩 웃으면서 같이 보도판으로 시선을 딱 돌리면서 그 실종자 전단지를 보면서 돌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되게 조용한 시골 동네야. 물론 여기도 주소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캠핑카를 끌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 마을이 작다 보니 대부분 누구인지는 알지만 이 근처 깊숙한 곳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챙기기에는 보다시피 부족한 인력이다 이 경찰서가. 이런 부분을 상부에 보고를 해도 실종자 수색을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매년 이곳에서 어린 잡아 실종되는 사람들이 30명은 웃돈다. 네가 아마 이 도시를 처음 들어올 때 분명히 경고판 같은 거 봤을 거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곳을 단지 잠시 방문했다가 사라진 사람도 있고 어떠한 이유든 여기서는 사람을 조심하고 히치하이킹 같은 낭만적인 시도는 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상한 상황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도로의 일정 구간마다 설치된 벨이 있대요. 아니면은 전화 부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 혹은 광경을 목격을 하면은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꼭 신고를 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절대 모르는 사람이 너한테 이유 없는 선행을 베풀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를 툭툭 쳐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돌비가 가기로 했던 빌 농장으로 물건을 전달해달라면서 물건을 주고 경찰관이 웃으면서 배웅을 해주고 돌비는 빌 농장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경찰서를 떠나서 빌 농장으로 가는데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깔린 뒤에야 도착한 빌 농장은 면적이 엄청났대요. 농장 그 가운데에 길이 뚫려 있고 빌 농장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편말을 확인하고 차를 끌고 들어가는 순간 20분은 가야 돼요. 이렇게 좌우로 빼곡하게 농작물이 막 올라와 있고 그렇게 20분 가로질러서 도착을 하니
큰 평야에 저택이 한 2곳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빌 농장의 저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농장을 발견하고 누군가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좀 나이 좀 있으시고 누가 딱 봐도 아, 저 사람이 농장 주인인 빌이구나 싶은 사람이 마중을 나와 있었대요. 한 손에는 엽총, 같은 손에 목줄로 묶인 개를 데리고 있었는데 체구는 작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돌비는 차에 내려서 빌과 인사를 합니다. 빌과 악수를 하고 빌은 뭐 오는 길이 안 힘들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아 괜찮았다 여행이라 생각하고 왔다. 그래서 아 맞다 근데 경찰관이 빌 당신한테 주라고 이거를 줬다 소포 같은 거를 그러니까 소포를 내밀고 하면서 일단 알겠다 이거 짐 가지고 들어와서 오늘 오느라 고생했는데 밥부터 먹고 샤워하고 오늘은 일단 자고 내일도 대충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눈으로 보고 오전에만 그렇게 눈으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쉬어라.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하자라고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면서 돌비를 데리고 저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3층에 있는 방을 배정받게 돼요. 그리고 돌비는 씻고 주방으로 내려와서 허기진 배부터 채우려고 식당에 앉았는데 그곳에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연배를 가진 3명의 멕시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앉아 있었대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멕시칸 사람들의 이름은 가명인데 예를 들어 3명 중에 이름이 산체스, 가르시아, 로페즈라고 그냥 칭하겠습니다. 가명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즐겁게 식사 시간을 마친 뒤 잠자리에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농장 견학한 후에 점심때쯤 들어와서 식사를 마치고 오후부터 자유시간을 가지는데 그 주변에 할 게 뭐 있겠어요. 그 당시 때 컴퓨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딱히 시골이고 주변에 뭐가 없으니까 할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맥주 사러 갈까 하면은 집 앞에 편의점이 있지만은 여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맥주를 사러 갈까 혹은 장을 보러 갈까 하는 순간 왕복 2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사리 나가지도 못하고 귀찮기도 해서 딱히 할 게 없으니까는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저녁 먹을 시간이 좀 돼서 저녁 먹고 그렇게 또 일찍 잠에 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일과가 시작이었는데 일과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하는 거였고 그렇게 3개월 정도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대충 1,50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구조였어요. 꽤나 많이 주는 구조죠. 그래서 일어나서 7시부터 1시간 동안 농약 같은 걸, 약 같은 걸 챙기는 일을 했고 돌비가 그런 일을 하면은 산체스나 가르시아는 다른 농기구를 손보거나 다른 일을 했고 로페즈는 그 빌 따라서 다니면서 농장에 뿌릴 비료라든가 농약 같은 거를 비행기에 싣는 일을 했대요. 그렇게 하면은 빌 아저씨가 그날은 농약 같은 거 뿌린다고 비행기 끌고 나갔고 그 뿌리는 사이에 나머지 인부들은 배수로도 정비하고 수확된 농작물도 정리하고 밭에 나가서 소일거리 하고 이런 식으로 잡일들을 많이 했대요. 그렇게 시간을 어영부영 보내면 오후가 되고 오후가 되면 밭에 순찰을 나가기도 하고 어떤 구역까지만 차를 끌고 들어가서 그 구역의 밭을 정비하기도 하고 엄청 큰 농장이라서 오늘은 이 구역, 내일은 이 구역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작업이 하다 보니까는 며칠이 지나면서 일이 손에 익잖아요. 그래서 일이 손에 익으니까는 그럼 너는 이제 이 구역을 네가 전담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하게 돼요. 혼자 일을 하면은 사실 사람이 잡생각이 좀 들잖아요, 머릿속으로. 들면서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은 편한 생활 중에 왜 문득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말이 하나 생각이 난 이유가 뭐냐면은 빌은 너무나도 온화하고 다정다감해서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껴서 불현듯 어떠한 말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 말인 뭐냐면은 처음에 이 빌 농장에 올 때 경찰서에 들려서 빌한테 전해준 물품들을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그때 경찰관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빌은 괴팍하고 성격이 불같고 약간 다혈질이다. 친해지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긴 한데 술을 좋아하니까는 애지간하면 술을 먹은 빌은 상대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만난 빌은 괴팍이랑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성격도 불같지 않고 되게 온화하고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런 궁금증이 생기자마자 돌비의 머릿속에서 왠지 모를 불신 및 불안감이 생겨났고 이런 시골 중에 시골이라면은 일전에 경찰관이 말했던 걸 토대로 생각해보면은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방문하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빌 농장에 내가 간다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물건을 대신 전해달라고 줬을 거고 근데 만약에 이 농장주 원래 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이라는 생각이 머리 한켠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근데 돌비는 지금 빌의 인상착의만 아니지 전에 빌에 대해서 인상착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도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헛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괴팍하게 바뀌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생각이 많나 보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3일의 금요일 텍사스 전개톱 같은 무서운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는 내가 별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하는 거구나. 그냥 술 먹으면 안 좋은 사람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아니겠지 하고 넘기게 돼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가고 2달쯤 접어들 무렵에 사건이 하나가 터져요. 어느 날처럼 똑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차가 농장으로 진입을 합니다. 경찰관이 내리면서 딱 보는데 그때 자신을 경찰서에 데려갔던 그 경관이 빌의 물건을 전달해달라고 했던 경관이 부하 직원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비를 딱 바라보면서 오랜만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빌 지금 어딨냐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뒤쪽 창고에 아마 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근데 아마 뒤쪽 창고에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다. 뒤쪽 창고로 가봐라 라고 말을 했대요. 오케이 알겠다. 그러면 뒷창고로 가보겠다. 고맙다 하고 말을 하고 뒷창고로 터벅터벅 걸어가더래요. 경찰관은 뒷창고로 갔고 부하 직원으로 보이는 경찰관은 돌비 근처에서 이것저것 농작물이나 농기구 같은 거 만지면서 흙도 집어서 냄새 맡아보고 멋쩍은 돌비를 보고 웃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 뒷창고로 갔던 경찰이 산체스, 로페스 그리고 가르시아와 함께 막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빌은 마을로 물건을 사러 나갔고 1-2시간 전에 갔으니까 이제 곧 돌아올 때가 됐다. 그러니까는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건 어떻냐 라는 이야기에 그 경찰관이 아니다 우리도 다른 곳에 순찰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요즘 빌 보기 너무 힘든데 나중에 꼭 마을로 나오면은 서에 들려가지고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웃으면서 걸어 나오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경찰관들이 자리를 벗어나고 농장을 다시 가로질러 사라졌고 그 사라지는 모습을 산체스와 로페즈 그리고 가르시아가 나란히 서서 배웅을 하는데 그게 뭔가 좀 이상했대요. 느낌이. 굳이 그냥 한 명만 인사하면 되는 거고 굳이 그렇게 인사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을 정도로 일렬로 서가지고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되게 그냥 이질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등지고 다시 자기 일을 하려는 돌비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이 마을로 갔다고? 내가 알기로는 뒷차고에서 분명히 오늘 차 수리한다고 했는데 차를 끌고 나갔을 리가 없는데 차가 없는데 뭔 차를 끌고 나간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순간 등골이 오싹해져서 궁금증이 막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래요. 뒷차고에 차가 있나 없나 꼭 한번 봐야겠더래요. 그래서 뒷창고 뒤를 지나서 있는 차고로 향했다고 하더라고요. 차고 문은 열려 있었고 차고에는 차가 없었대요. 그래서 돌비가 내가 걔랑 오해를 했구나. 내가 다른 일 하는 사이에 빌이 차를 끌고 나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뒤돌아서 다시 작업을 하려고 이동을 하는데 뒤돌아서는 순간에 산체스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산체스가 눈을 딱 마주보면서 되게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말을 건네는 거예요. 여기는 일하다가 왜 왔냐? 뭐 보러 왔어? 이렇게 산체스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돌비가 그 말을 듣고 뭔가 쎄했지만 여기서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대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아까 내가 차고에서 작업 시작 전에 두고 온 물건이 있는데 그걸 챙기려고 다시 왔는데 다른 포켓에 있는 걸 내가 깜빡했다. 약간 너털웃음 지으면서 이렇게 산체스를 지나갔대요. 그리고 산체스가 그런 웃는 돌비의 모습 보더니 오늘 할 일 많으니까 빨리 마무리하고 쉬자 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그 상황은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후까지 과업을 마치고 오후 4시쯤 되었나? 그때 빌이 차려준 식사를 먹은 뒤에 전날에 잠을 설쳤는지 뭔지 기억도 안 나지만은 그때 몸이 되게 피곤했다고 하더라고요. 돌비가. 그래서 돌비가 밥을 먹고 바로 방에 올라가서 이른 시간에 취침을 하게 됩니다. 잠이 푹 들었고 얼마쯤 잠을 잤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1층에서 쿠당탕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가 막 오고 가고 막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뭐가 뒹굴뒹굴 거리는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와서 거실로 나오니까 거실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체스, 가르시아, 로페즈가 막 피게 되어 있기도 하고 한 명은 막 포박이 되어 있기도 하고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또 주방 쪽을 보니까는 주방에서 계속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갑자기 탁 잡아채면서 움직이지 말라고 하고 무릎 꿇으라고 하고 자신 손에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경찰관 10명 정도가 그 집을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누우라고 하고 머리에는 총을 겨누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주방에서는 총성이 들려요. 한 발에
총성이 들린 다음에 몇 초 뒤에 경찰관들이 용의자 사살이라고 고함치고 무전 소리가 오가는 걸 듣게 돼요. 그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주방을 쳐다보는데 예. 처음에 자신을 만났던 경찰관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서로 마주치고 돌비는 그 경찰관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경찰관이 지금은 할 말이 없고 너한테 지금 해줄 말은 없다. 나는 네가 공범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아직은 모르니 서로 가서 얘기를 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지? 라는 생각에 일단 서로 끌려가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찰서로 이동을 한 다음에 휴조실에서 30분 가까이 대기를 했을 때 자신을 처음에 배웅해줬던 그 경찰관이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씩 웃더래요. 나는 네가 공범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기 멕시칸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는 공범이 아닌 것 같다. 정황상 나는 아닌 걸 생각을 했고 또 수사를 해보니까는 네가 아닌 걸로 판별이 났다. 근데 네가 거기서 본 거, 일하던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해라. 뭘 했고 몇 시에 뭘 했고 네가 뭘 했는지 밥은 몇 시에 먹었고 잠은 몇 시에 했는지 끝까지 다 적으래요. 그래서 경찰관의 물음에 자신이 했던 일을 1도 더하지도 1도 빼지도 않고 설명 꼼꼼하게 했대요. 글을 적으면서. 그걸 보고 경관은 그 돌비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날 사실 경찰이 들이닥친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아까 낮에 경찰관이 방문했을 때 돌비에게 질문을 하나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비리 잘해주냐, 힘든 건 없냐 이런 식으로 툭 던진 말에 돌비가 했던 이야기가 너무 잘해준다, 친절하고 자상하다, 다정하다, 그리고 술도 안 먹는다 라는 이야기에 비리 그럴 리가 없는데 경찰관 촉이 이상했대요. 비리 술을 안 먹는다고? 비리 친절하다고? 비리 자상해? 다정하다고? 뭔 소리야? 빌은 마을에서 소문난 인간 쓰레기예요, 사실은. 막 이제 술 먹고 깽판 치고 경찰서에 자주 끌려오는 그런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주치범이죠. 그래서 경찰서에 구금도 자주 되는 사람인데 한 1년 가까이 빌은 보이지도 않는데 잘해준다고? 자상하다고? 예. 친절하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희한한 마음 품고 있었다고 해요. 어차피 1년 가까이 빌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겸사겸사 방문을 했는데 때마침 뭐 빌도 없다고 하니 더 뭔가 이상하고, 물론 그 빌이 운영하는 농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인부들은 필요했어요. 근데 원래 있던 인부들은 또 안 보이더래요. 원래 있던 인부들은 또 어디 갔는지, 생전 처음 보는 멕시칸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일단 그 당시는 티를 안 내고 일단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이 좁다 보니까 빌에 찾아봤대요. 근데 빌에 차도 안 보이고 마트나 공구점, 빌이 자주 갔던 술집 뭐 그런데 당구 가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수소문을 하니까 빌이 온 적이 없대요. 원래 알고 있던 빌이라면은 여기를 무조건 들렸을 건데 여기까지 안 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뭔가 분명히 있다. 수상하다. 그래서 서로 돌아와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농장에 빌은 없다. 빌은 없는 게 확실하다. 그래서 모두가 잡는 저녁 시간대에 급습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백인 1명과 멕시칸 3명 그리고 네가 있던 거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 쓸 꺼내는 거예요. 네가 빌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 사람 맞냐? 사진을 보여주는데 맞아요. 내가 알고 있는 빌이 맞는 거예요. 맞다니까는. 이 사람 빌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진을 보여줘요. 이 사람이 빌이다. 한번 보여주는데 덩치가 산만하고 수염도 막 덥수룩하고 누가 봐도 이 사람 알코올 중독이다 싶은 정도의 외관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빌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빌은 빌이 아니고. 그리고 경찰관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일단 네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너를 경찰서 내에 있는 구치소에서 구금을 할 수밖에 없다. 당분간은.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돌비를 경찰서 내에 있는 구치소에 잠시 수감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지났을 때 풀려날 수 있었고 풀려남과 동시에 돌비가 알게 된 사실은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농장에 있던 멕시칸들은 불법 체류자고 농장주 빌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그 안 좋은 약을 본토 내에서 유통하는 중간업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멕시칸 인부 3명은 그 안 좋은 약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곳을 자리 잡은 이유가 고속도로도 근처고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몇 달간 감시를 해봤을 때 이 빌이라는 사람이 개차반인 거예요. 그래 이런 놈은 없어져도 딱히 마을에서 찾으려고 발벗고 나서지 않을 것 같고 당분간 몇 년 정도는 숨어서 일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기서 빌을 어떻게 하고 해한 다음에 여기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러면은 비를 어떻게 했냐라는 물어보는 경찰 질문에 그 농기구 같은 데서 그 비례 시신을 사서 밭에 뿌리고, 그리고 그날 경찰관들도 아마 집에 들어갔으면은 죽었을 거래요 아마. 왜냐면은 자기들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오라 했잖아요. 빌 곧 온다. 근데 이미 빌은 그때 현관문에서 총을 장전하고 대기하고 있었고, 들어갔으면은 그때 경관분들도 아마 돌아가셨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안 좋은 약을 유통을 할 때 운반책으로 이용된 알바생들이나 돌비처럼 와서 일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수십 명을 처리해서 밭에 뿌렸대요. 아마도 돌비 당신도 3개월을 채웠을 때 처리를 했을 거다. 어떻게든 간에. 그나마 운 좋게 이상징후로 파악해서 잡아서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돌비는 이런 얘기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어안이 벙벙하죠. 그래갖고 신원이 확실했던 돌비는 일단 무혐의로 풀려나고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여러 가지 질문했는데 그 돌비라는 분이 말씀해 주시길, 미국에서는 실종자 그리고 뭐 외진 시골에서는 사람이 사라진다고 수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수사에 인력도 없고 땅이 워낙 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3km 떨어진 데서 이 사람의 옷을 발견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없어요. 흔적이 사라져요. 그냥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모를 만큼 증거가 없대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한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조금 잠잠하대요. 우리나라 도시괴담이나 이런 것처럼 미국에서는 시골에 대한 괴담, 그리고 납치당했다가 도망친 사람이라던가 그럼 실종된 사람들의 썰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비라는 분이 말씀하시길, 미국 진짜 엄청난 나라지, 대단한 나라지. 근데 미국도 깊은 시골로 들어가면은 땅이 워낙 넓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이 사람이 사페인지 정상인지 그런 거 모른다.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마을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땅이 크다 보니까는 스케일이 틀리다 우리나라랑.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뉴스에서 보도된 적도 없고, 기껏해야 뭐 유명한 대도시에서 자기 집 앞마당에 뭐 시신 10구가 나온 그런 사람은 뉴스가 나오는데, 시골이나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그냥 지역방송에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뉴스 한 줄이 끝이래요. 신문거리로.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이 많다 미국도. 그러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역시 태진님은 진짜로, 태진님도 사실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의 알죠. 스타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사실상 이게 일반적인 얘기들이 없었어요. 태진님은. 맞습니다. 제가 일반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와. 아, 그런 뜻이 일반이 아니라 이반적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당장 끊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예. 제가 넘치는 아재비를 어떻게 참았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홍삼 캔디 안 먹겠습니다. 예. 네, 아유, 오늘 태진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시간을 내주셨고, 저는 진짜 돌빈저스 분도 그렇지만 다른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다 개인 시간 쪼개서 이렇게 밤늦게 찾아와 주시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진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 항상 돌비님이 필요하실 때 옆에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실상 태진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 예전 과거부터 참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도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이고, 아마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은 태진님을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분이라는 걸. 항상 이런 텐션, 기분 좋게 해주시는 텐션에 정말 듣기도 힘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태진님을 응원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진님께서도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태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안녕하신가요? 할까요? 안녕하던가요? 안녕하던가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태진님께서 또 역시나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해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렌트카예요? 네, 렌트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 예. 들으면서도 꽤나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카! 기르십니다. 태재요.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울산에서 음악 쪽으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렌트카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설명이 살짝 필요한데 예. 제가 옛날에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을 했었고 유명 가수들이나 콘서트에 객원 가수나 분위기 띄우는 게스트 같은 게 있어요. 오, 예. 그런 거나 대학 행사, 그리고 지방 축제 공연 등은 다녔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은 짐이 좀 크기 때문에 일반 차로는 이동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카를 자주 이용할 일이 있는데 그 사장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행사를 자주 다니고 이러면은 렌트카를 쓸 일이 많은데 장비들도 크고 무거우니까는 차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큰 차를 사기엔 부담감이 있어서 지방을 갈 때는 렌트카를 자주 이용했어요. 그 당시 때는 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고요. 자주 가다 보니까 단골이 되었죠, 당연하게. 어김없이 그날도 차를 빌리기 위해서 약속된 시간에 렌트카에서 찾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후 1시에 차를 빌리기로 했으면은 뭐 대충 10시쯤이면 반납을 받거나 혹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차라면 내부 청소를 한 번 더 해서 내어주셨거든요, 항상. 그런데 준비 시간이 있는데 그날은 제가 오후 3시에 아마 차를 받기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뜨는 바람에 오후 1시에 방문을 해서 기다렸어요. 2시간 동안 사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가지각색의 진상과 그 당시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렌트카를 빌리면은 특성상 정말 다양한 손님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빌리는 국내 여행객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고 그리고 해외 여행객들도 있고 뭐 어떤 작은 기업이나 장기 리스 같은 걸 해서 끌고 다니는 분들 있고 다방면에서 차를 빌리는데 예. 그 중에 진상들이 있다고 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가장 멀리 가서 차를 끌고 온 게 부산이었고 네. 부산에 차를 두고 가신 거예요, 렌트카를. 그리고 뭐 강원도에 차를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차를 끌고 오기도 하고 아무튼 차에다가 오물을 뿌려놓는 사람도 있고 시트를 찢어놓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일들을 하던 도중에 기묘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거는 내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거를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본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했던 이야기고 언제나 그렇듯 오늘의 주인공의 사장님은 똘비라는 이름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분께서 렌터카를 처음 시작하신 게 밀레니엄 시절 그러니까 딱 2000년대 이때부터 렌트카를 하셨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돌비시에서 영업을 하신다면 이 당시는 귀족시에서 영업을 하셨고 처음 작업하신 거는 돌비시와 귀족시의 거리는 대략 부산과 서울 정도 거리? 뭐 그렇게 먼 지역인데 다른 곳에 비해서 관리가 잘 된 차 그리고 내부가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고 가격도 적당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주차해둔 차들이 먼지가 쌓일 일이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면서 손님을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 4명이 와서 세단 하나를 예약을 하고 빌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세단이 그렇게 크게 가격이 부담스러울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 때 렌트카 회사에서 세단은 꽤나 가격이 나가는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런 걸 빌리는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필요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빌리는데 희한하게도 이날 빌리러 온 사람들은 남자 2명, 여자 2명 네. 3박 4일로 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옷차림을 보니까 간편해 보여요. 그래서 옷차림 간편하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뭐 좋은 데 가시나 봅니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응대를 했는데 4명 모두 미소가 없어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뭔가 좀 초조해 보이기도 하고 뭐 더 깊게 말하자면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사람처럼 서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난 빨리 차만 빌려주면 되지 라는 생각에 남자 2명은 작은 손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고 여성 2분은 아무런 가방도 없이 그냥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를 빌려가고 나중에 뭐 짐을 실어서 여행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굳이 똘비라는 사장님이 내가 상관할 게 있나 라는 마음에 그냥 멋쩍은 웃음을 넘기시면서 차 키를 건네주시고 렌트할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반납하는 시간 뭐 이런 것 같은 공지를 하시고 그렇게 차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3박 4일이 지난 뒤에 예.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 차가 제 시간에 입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전화를 했죠. 근데 휴대폰은 꺼져 있고 집으로 전화를 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뜨고 근데 참고로 그때는 휴대폰 번호하고 집 번호를 같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처음에 적을 때 집 번호는 솔직히 말해서 잘 연결을 안 하고 휴대폰 번호 맞는지만 확인하거든요. 대부분 그 당시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집 전화번호 없는 번호고 폰은 꺼져 있고 속으로 저색 이놈 저놈 하면서 욕하면서 젊은 것들이 그냥 세단 빌려갈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발을 동동 구르다가 하루가 지나가 버려요. 네. 이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청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녘에 한 통의 전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잠결에 뒤척이다가 전화를 받은 사장님은
자연치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게 되죠. 여보세요라고 네. 하니까 네, 그 김돌비 사장님 맞으신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네, 맞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여기는 돌비 경찰서 경사 김땡땡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 예를 들어서 11가에 3427 세단 김돌비 사장님 렌터카 차 맞는지 확인차 전화를 드렸다. 그 순간 돌비 사장님은 뭐야 이거? 이 차가 왜 경찰서? 뭔 말이지? 이러면서 잠이 확 깨신 거예요. 야, 이거 뭔 일 났구나. 그러면서 네, 맞다. 그 차 저희 렌트카 회사차 맞다. 무슨 일이냐 했는데 그게 이게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에서 4명이 살자를 했다는 거예요. 국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병원에서 의사 소견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데 일단 차적 조회를 하니까 사장님 렌트카 차인 것 같아서 먼저 연락을 드렸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돌비 사장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남의 차를 빌려가서 자기들 안 좋은 일에 쓰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왜 남한테 피해를 주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죽은 걸 떠나서 간에 자신한테 피해가 왔으니까는 너무 화가 먼저 났대요, 그때. 그래서 옷을 부랴부랴 입고 돌비 경찰서로 차를 끌고 갔답니다. 돌비 경찰서는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먼 경찰서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착한 경찰서에서 간단한 진술을 받고 차를 인수로 받게 돼요. 내부에 딱히 이렇다 할 흔적은 없었고 약간 비릿한 냄새? 생전 처음 맡아보는 이상한 썩은 내는 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미 차를 끌고 왔으니까 이 차를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탁송을 보내야겠다 하고 탁송을 보내고 사장님은 자신이 끌고 온 차를 다시 끌고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고가 났던 그 차량이 탁송을 오고 이 차를 세차를 일단 먼저 하는데 네. 업계에 맡기려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직접 손으로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냄새를 빼고 해도 에어컨 필터도 갈고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냄새가 살살 나더래요. 그래도 뭔가. 그래서 또 락스로 청소하고 또 다시 청소하겠다가 말렸다가 또 환기시키고 이걸 몇 번 반복을 했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냄새가 좀 중화가 되고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주차장 한켠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비 사장님은 내가 살다 보니 별 거지 같은 일이 다 벌어졌네. 너무 화가 난다 라는 기분을 뒤로 하고 하루 종일 세차 쓰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출근을 하셔서 주차장 구석에 있는 차를 다시 열어봤어요. 냄새가 혹시 올라왔을까봐. 근데 다행스럽게 냄새가 올라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서 안도를 했는데 이제부터 드는 고민이 그건 거예요. 이 차를 렌트를 할 수가 있을까? 처분을 해야 되는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냅두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한 달 정도 지날 때까지 그 차가 나가는 일이 없었대요. 다른 차들이 나가고 그 차는 나간 일이 없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출근을 했는데 한 달에 적어도 한 5번 정도를 이용하는 박 사장님이 있어요. 근데 그 사장님 가게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이 똘 사장, 나 지방에 볼 일이 있는데 지금 밖에 있는 세단 2대 빨리 빌릴 수 있냐. 근데 똘비 사장님이 가만 생각하니까는 멀쩡한 건 한 대였고 그 한 대가 문제의 차량인데 이거를 단골한테 내어주기가 참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망설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 한 대는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저 구석에 있는 한 대는 센터에 들어가서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다른 승용차로 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니까 박 사장님이 하는 말이 급한 건 2대다. 술이 많이 급해? 급한 거 아니면 나 그냥 빌려줘라. 내가 좀 급해서 그런다. 뭐 브레이크나 차 기동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냐 라고 말하니까 사람이 당황하면은 거짓말에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이거 센터는 들어가야 되는데 됐고 운전하는데 지장 안 주는 거면 상관없으니까 빨리 빌려달라고 라면서 어깨를 탁탁 치면서 박 사장이 똘 사장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똘비 사장님은 이래도 되나 싶은 마음에 사실을 말하자니 좀 그렇고 그 한켠에서 그래도 뭔 일 나겠어. 한 빌려줘보지 라는 생각에 찜찜하지만 차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찜찜한 마음은 단골 DC라는 명목으로 금액을 좀 빼줬고 단골 DC의 기분이 좋아진 박 사장님은 직원과 함께 차를 끌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약간 걱정도 하고 뭔 일이 있을까봐 초조해하고 있었지만은 다행스럽게 다음날 제 시간에 차를 끌고 박 사장님 들어오셨고 자연스럽게 그냥 차 무슨 고장이 있다는 건지 몰라도 부드럽게 잘만 나가는구만. 잘 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차키를 건네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똘비 사장님 그래도 약간 찔리는 마음에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 운전하면서 다른 별일은 없으셨나? 어제 다른 별일은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박 사장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직원이 간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네?
내가 다른 지역에 사업 관련해서 다른 분들 챙기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제 저 차를 몰았던 직원이 악몽을 꿨다나 뭐라나 젊은 사람이 기가 허해서 되겠어 이러면서 약간 넘기더래요. 그래갖고 그렇게 말하고 나 갑니다 하면서 박사장이 나가더래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똘비 사장님은 찜찜하잖아요. 아 분명히 악몽을 꾸었다는 게 이 차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아 그냥 잠자리가 불편해서 온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 뒤로 차가 없어가지고 가끔 그 차가 나갈 일이 있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뒤로 뭐 불평불만을 가진 고객이나 차에 대해 컴플레인을 걸거나 이런 손님이 없었대요. 그럼 사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또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아 내가 괜한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차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희석되어 가고 지워져 가면서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처럼 차를 렌트해주고 들어오는 차를 정비하고 내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저 끝에서 곱게 한복을 입은 여성 한 분이 사뿐사뿐 걸어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요즘 같은 시대에도 한복을 입고 다니는 분이 있네. 참 멋지다라는 생각에 잠시 넋이 나가서 바라보고 있는데 더 가까이 다가오시길래 손님인 줄 알고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라고 말을 하는 순간 한복을 입으신 여성분이 다짜고짜 귀싸대기를 있는 힘껏 팍 때리시는 거예요. 오, 그게. 한 대 맞고 어안이 벙벙해져가지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까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상태로 계속 노려보면서 똘비 사장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정녕 모르고 한 짓일까? 아니면 알면서 쉬쉬한 짓거리일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씩씩거리고 뚫어져 보니까는 똘비 사장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한복 입으신 분 다시 한 번 말씀하시길 예. 내가 보기에 넌 분명히 알고 있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데 야 네가 문제였네 네가 이러면서 또 기싸대기를 한 대 빡 때리는 거예요. 오, 예. 얼떨떨하게 두 대를 맞은 똘비 사장님은 아니 누군데 다짜고짜 남의 얼굴 때리십니까? 화를 내면서 이제 한복 입은 여성한테 화를 냈죠. 근데 그분께서 내가 이 앞에서 이 근처에서 무업을 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잡기가 많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기를 지나가거나 멀리서 보면은 항상 이렇게 잡기가 득실득실하다고. 그래서 내가 네 놈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네 놈은 팔지 말아야 할 물건은 팔아온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여기가 뭐 다른 거 파는 것도 아니고 차를 빌려주는 건 보니까는 네 놈은 차를 빌려주면서 뭔가 이상한 거 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석에 있는 차를 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차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네가 하지 말아야 할 무언가를 지금 분명 저 차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쭉 해왔고 거기에 분명히 피해를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놈은 모르겠지. 잡기들이 달린 차를 숙주 삼아서 이놈이고 저놈이고 빨아쳐먹든 뭐라든 네가 알 턱이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곰곰이 똘비 사장님 생각해보니까는 저 차에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일전에 있던 사고가 희미해질 정도로 저 차를 자주 내보냈단 말이죠. 손님들한테. 그리고 한복 입은 여성분이 자기 입으로 무속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내가 우려했던 일이 이미 벌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 모든 정황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면서 그 무속인의 손을 잡고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무턱대고 사무실 안쪽으로 모시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편의상 무속인 분은 무당으로 칭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차분한 분위기가 되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무당 말인즉슨 네가 빌려주는 세단에 잡기가 엄청 많이 붙어있다. 그 잡기들이 어떤 날은 수가 적거나 다른 잡기가 붙어있는 걸 내가 봤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를 숙소 삼아서 잡기가 올라타 여기저기 오만 사람 등에 붙어 나가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죄를 지내거나 부적을 쓰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다. 예.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지나갔고 이대로 저 상태로 굳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힘센 악기나 혹은 많은 잡기가 더 달라붙으면은 저 차는 네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냥 하나에 굴러다니는 귀신의 집이래요. 오호. 그래서 폐차를 시켜라.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똘비 사장님도 이런 류의 이야기를 믿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차가 사고 차량이 난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 부분이에요.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았고 뭐 소문을 듣고 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막말로 처음 차가 발견되었던 장소도 여기서 차로 몇 시간이나 지나야 도착하는 곳인데 현실적으로 그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얘기를 듣고 와서 한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무당분이 하는 말이 어디서 듣고 와서 하는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나에게 구슬 진행한 것도 아니고 부적을 써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빨리 차를 폐차시켜라 라는 이야기로 흘러 넘어가니까
사장님도 무당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은 처음 이 차를 빌려갔던 그 박 사장님 생각나는 거예요. 예? 악몽을 꿨다는 직원 있잖아요. 설마 이 사람한테 뭔 일이 생겼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졌대요, 그때. 그동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박 사장님은 이 렌트카의 단골 중에 단골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최소 5번은 이용하는 단골 고객인데 그 이후로 차를 빌리러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 단골이면은 왜 안 오지 사장님이 이런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인지조차 못하고 있던 게 희한하더래요. 내가 왜 사장님이 안 오는 걸 인지를 못했지? 이러한 이야기를 무당분한테 말하게 된 거예요. 원래 한 달 5번 오시는 분인데 요즘에 안 온다. 근데 내가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라고 말하니까는 무당이 말하기를 야 너도 모르게 네가 홀려 있었겠지. 애들이 모습을 너에게 보이거나 너에게 해코지를 한다면은 숙주 같은 이 차량을 네가 어디다 팔아먹든 죄를 지내든 염을 하든 뭘 할 건데 그럼 지들이 살 곳이 없어지는데 아직 힘은 약하니까는 네 눈하고 귀만 멀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자꾸 차를 빌려주고 했던 거 아니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은 순간 똘비 사장님은 무언가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무당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무언가 신변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부터 수소문을 해봐라. 수소문을 마친 다음에 날 찾아와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딱 나가려고 하시는데 똘비 사장님이 잡는 거예요. 무당분을. 실례지만은 그 신당이 어딘지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가나요? 물어보니까 무당분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수소문을 마친 뒤에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있는 곳을 알게 된다. 그때 봅시다 하면서 호련히 나가버리시더래요. 잠깐이나마 벌어진 이 모든 일이 당황스럽잖아요. 뺨도 아직 얼얼하기도 하고 얼떨떨하긴 했지만 일단 먼저 뭔가를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아 이건 내가 분명히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려한 대로 뭔가 일이 벌어졌구나 라는 걸 빠르게 인지한 다음에 가장 신경 쓰이는 박 사장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봐요. 근데 없는 번호라는 통화 연결음이 들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박 사장 근황 같은 거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주변 지인들도 뭐 모르는 눈치고 알고 있는 거는 회사 이름 하나예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다가 볼비 물산 두들기면은 나오잖아요. 어디 있다. 근데 그 당시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던 시대는 아니었고 어쩌지 저쩌지 하면서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문득 생각난 게 일전에 받아둔 명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같은 거를 모아둔 서랍장을 막 뒤져서 박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의 주소가 적힌 명함을 찾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족물산이라고 친다면 귀족시, 귀족구, 귀족동 1-1번 이런 식으로 주소가 적혀 있었고 거기를 향해 차를 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작은 산 안쪽에 있는 공장이었는데 공장 근처로 가니까는 글라인더 소리, 뭐 지게차로 무언가 나르는 소리, 기타 등등 뭐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문에 차를 세우고 경비실에 들려가지고 경비원 분과 인사를 하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데 박 사장님 계시면 만나 뵙고 싶어서 왔다.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해서 혹시 있으면은 내가 누군데 왔다고 말씀 좀 해달라니까는 경비원분이 말씀하시길 박 사장님은 여기 공장 팔고 다른 데로 갔어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서 그러면 박 사장님 혹시 건강이라던가 뭐 신변에 문제가 생겨서 공장을 옮긴 거냐고 물어봤죠. 경비원은 아니 그런 문제는 없고 사업이 더 커져가지고 더 큰 공장을 계약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장 내에는 전에 일했던 직원들은 다 사장님은 따라 나선 걸로 알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더 이상 알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뭐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뭐 자신이 빌려준 차 때문에 화를 입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잘 돼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에 다시 차를 끌고 사무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는 애초부터 나갔던 시간은 오후 3시였어요. 3시인데 차를 몰고 사무실까지 다시 달려도 3에서 40분 정도 거리인데 왔던 길로 3, 40분 돌아가도 산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새길로 빠진 건가? 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뭐가 되었든 큰 산이 아니기에 내가 어느 길로 나가든 큰 길은 보일 거라는 생각에 계속 돌았죠. 애초부터 산도 작은 산이기도 하고 그 도로 넘어서 큰 길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헤매니까는 뭔가 이상하기도 했지만은 점점 깊은 곳으로 가는 그런 느낌도 받게 돼요. 그래서 뭐야 이런 생각에 잠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차를 한 다음에 주변을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에 차에서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그 당시가 내비가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도 아니고 차에 내비가 뭐 이렇게 보편화가 되기 전의 시대니까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작은 암자처럼 보이는 기아집 건물이 하나 보였대요. 아, 저 집 가서 나가는 길이 어딘지 물어보자 라는 생각에 그 암자로 보이는 기아집 건물로 걸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벨이라든가 그런 건 애초에 문에 보이지도 않고 동그랗고 큰 쇠로 된 손잡이 있잖아요. 그 나무로 된 문에 있는 그런 거를 대고 쾅쾅 노크를 두 번 하니까는 문이 살며시 열렸고, 근데 거기서 나오시는 분이 무당분인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자기는 길을 헤매서 이곳을 왔는데 거기 무당분이 계시는 거예요. 무당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수소문 다 마쳤어? 아니 어떻게 여기를 제가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어떻게 차를, 아이고 이거 참, 이게 아이고 막 이런 식으로 얼이 빠져 있는데, 무당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수소문 마치면은 너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찾아오게 돼 있다고 말을 하지 않았냐. 네. 들어가서 일단 이야기하자 이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셨더라고요. 야, 내가 이게 뭔 일이지? 귀신에 홀린 건가 뭔가. 난 분명 산길을 달려서 왔고 길을 잃었고, 그런데 왜 여기로 왔지? 아, 우연인가? 우연치고는 이런 일이 가능하긴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홀린 듯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잘 정리된 마당과 잘 정리된 대청마루가 있었대요. 오.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무속인이 이리 오라고 손짓을 했고, 그 손짓을 본 다음에 얼이 빠진 상태로 그대로 대청마루에 똘비 사장님은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무당분께서 말씀하시길, 없지? 아마 없을 거야. 내가 보니까 사라졌어. 분명히 신변에 이상이 있어야 될 사람이 사라졌어. 그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러주신 대로 찾아봤는데 내가 제일 걱정했던 그분은 이미 공장을 처분한 다음에 다른 쪽 더 큰 공장으로 이전을 해서 갔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다. 그리고 뭐 어떤 신변의 변화가 있는 걸로는 밝혀진 게 없다.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은 차는 일단 폐차시켜. 그럼 또 변화가 생길 거다. 어차피 그 차 더 너 가지고 있으면은 너 객사할 거고, 아니 뭐 객사 정도는 문제가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게 아니야. 이승을 못 떠나.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승을 못 떠나니까는 그 차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네 목숨값이다 생각하고 폐차시켜. 무조건 폐차를 시키고 그 다음에 네 신변에 분명 변화가 생길 거야. 그때 다시 날 찾아와. 그때는 여기로 적힌 주소로 찾아오도록 하라면서 달력 밑통을 쭉 찢어가지고 사인펜으로 주소를 짝짝 적어두더래요. 네. 그리고 귀찮다는 듯이 건네주면서 나가라고 손짓을 내저으시더래요. 그렇게 똘비 사장님은 주소를 받아든 다음에 어안이 벙벙한 채로 암자를 벗어나서 차에 시동을 켜고 출발을 하니까 네. 5분도 안 걸려서 익숙한 큰 도로가 보이더래요. 그만큼 헤맸는데 희한하기도 하고, 내가 뭐에 홀린 건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사무실로 갔다고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을 한 다음에 폐차를 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차가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아직 본전은커녕 할부금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찌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모든 일이 우연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닌 것 같고, 무당이 말한 내 목숨값이라는 게 계속 목구멍에 걸리더래요, 이 말이. 그래, 좋다. 차를 폐차시키자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폐차를 시키게 됩니다. 폐차장으로 차를 끌고 가서 폐차를 시키고 돌아오는 길에도 이게 맞는가 싶은 의구심이 계속 들었대요. 그리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소파에 걸터 앉아갖고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밀려오는 피로감에 잠시 소파에서 잠에 들게 돼요. 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누군가 흔들면서 깨우는 거예요. 똘비 사장 하면서 깨웠다고 하더라고요. 눈을 부수수 떠보니까 앞에 있는 거는 다름 아니라 박 사장인 거예요. 늘 봤던 인정한 얼굴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붉게 상기된 얼굴로 똘비 사장 이러면서 약간 다그치듯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잠이 번떡 깨가지고 예. 사장님 무슨 일로? 아니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내가 급해서 차를 빌리러 왔는데 그 구석에 있던 그 차 뭐야? 나갔어? 어디 갔어? 그리고 전화를 왜 안 받아? 어디 갔다 온 거야? 이렇게 뭐 따지듯이 취조하듯이 물어보더래요. 그게 아니라 고객님과 약속이 있어서 잠시 나갔다가 개인적인 업무가 있어서 볼일 보고 돌아왔더니 오늘 하루 좀 바쁘게 댕겨서 그런가 피곤해서 잠시 졸았네요? 라고 말을 하니까는 네. 뭐 됐고 그 차 어딨어? 무슨 차요? 세단 구석에 있던 거 세단 그거 어딨어? 지금 앞에 있는 거 말고 구석에 있던 거 있잖아 세단. 그거 2개 내가 오늘 급해서 빌려가려고 그러는데 어딨어? 근데 이때 뭔가 머리에 총을 맞은 것처럼 문득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암자에서 무당을 만나고 주소를 받아줬고 헤어질 때
무당이 했던 마지막 말이 있어요. 혹시나 누가 찾아와서 차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폐차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오? 절대 폐차했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난 동시에 그 차 한 일주일 정도 나가 있는데 오늘은 세단에 저 밖에 있는 거 말고는 차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거짓부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박 사장이 약간 미심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진짜야? 아닌데 2대 있는데 진짜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사장님 저희 단골이신데 나도 차 팔아먹고 사는 놈인데 있는데 없다고 하겠냐고. 보세요 지금 주차장에 다른 차 다 나가고 저거 하나랑 봉고차 몇 대 말고 없다고. 있으면 나도 장사해야 되는 당연히 내들이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박 사장이 참 그래 뭐 알겠고 나중에 그럼 세단 들어오면 나한테 꼭 연락 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무실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나가면서도 계속 똘비 사장님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뭔가 의심하는 눈빛, 몸짓을 보이면서 가게를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똘비 사장님이 든 생각이 왜? 갑자기 세단은 왜지? 왜? 갑자기? 아니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 멍하게. 그런 일이 있고 무당이 또 생각나더래요. 분명히 신변에 위험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신변의 위협은커녕 지금 차를 찾고 있잖아요. 뭔가 이상해서 그 무당이 말한 대로 종이에 적힌 주소로 부랴부랴 차를 끌고 이동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일반적인 1층짜리 주택이었고 도착을 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니까는 무당이 나왔대요. 똘비 사장님이 꾸벅 인사를 하고 했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을 가로챈 다음에 말했어 안 했어 물어보더래요. 뭐를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폐차했다고 말했어 안 했어? 말 안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문 넘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당이 딱 막더래요. 못 들어오게. 부정타니까 대문 넘지 말고 잘 들어. 지금 가게 내놓고 나가 있는 네 소유의 차들은 뭐 다시 끌고 와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팔고 사무실 당장 옮기고 거기서 장사든 뭐든 네가 하지 말고 전화번호 바꿔. 무조건 바꿔. 그리고 이름 바꿔. 이름도 바꾸고 머리 스타일 지금 2대8 가름하면 5대5로 바꿔. 예. 안경 안 쓰지? 안경 써. 알 없는 안경이라도 당장 가서 사서 무조건 써. 그 네가 타고 다니는 차 있지? 도색을 새로 하든 중고로 팔아 넘기든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빨리 처분해. 어차피 지금 다 털어내고 손해를 봐도 네 조상들이 다 네 잘 먹게 도와줄 거라고 다시. 그리고 네 신변 다 정리하고 네가 가진 거 다 팔고 처분하고 거기에 관련된 걸 다 처분한 다음에 여길 떠나라. 그리고 2번 다시 날 찾아오지 마라. 그대로 나가서 내가 말한 거 다 정리하고 뭐 정리될 때까지 절대 이 도시에 들어오지도 말고 사무실 정리한다고 나가지도 말고 뭐 서류 정리 그런 거 와이프 시켜. 아는 주변 지인들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이 도시를 떠나면은 그 사람과 연결된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어. 바뀐 번호 알려주지 말고 그냥 쥐 좋은 데 살라고. 넌 네 조상신이 도운 거야. 내가 돈이나 받으려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고 돈 받을 마음도 없고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니까는 영 내키지 않고 못 믿어오면 그냥 살아. 근데 내가 전에도 말했지. 너 객사한다 그러면? 아니면은 지금은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겠지. 지금은. 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똘비 사장님은 또 듣고 어안이 벙벙하잖아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자꾸 연달아서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이렇게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더 이상 추가 설명도 없이 문 닫고 들어가 버리더래요. 무당분이. 불러도 안 나오고 뭐 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안절부절하면서 일단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차에 타는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발시장 정보가 있긴 있었는데 통신사마다 틀려가지고 어떤 데는 무료고 어떤 곳은 유료로 추가 요금을 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똘비 사장님은 유료로 추가 요금 내고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명히 없는 번호로 떴던 박 사장님 번호가 뜨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엄청난 고민을 하죠. 뭔가 쎄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왜 이 타임에 전화가 오지? 라는 생각에 안 받고 넘기니까 그 뒤로 수십 통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 폰 꺼야겠다 라는 생각에 폰도 꺼버리고 너무 쎄하기도 하고 너무 기분도 더럽고 이게 앞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상하기도 해서 모든 걸 다 처분하고 팔아버렸다 하더라고요. 무당이 시킨 대로. 이름도 바꾸고 머리도 그냥 염색까지 하고 뭐 안경 끼고 막 아예 완전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대요. 네. 이렇게 1년 가까이 아주 먼 곳으로 이사가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어 살다가 그 뒤로 다시 렌트카 회사를 연 거예요.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그 렌트카 회사가 그 당시 제가 자주 갔던 단골 렌트카 회사인데 아무튼 이야기는 이게 끝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차량에서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4명의 젊은 무리와 네. 박 사장과 분명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무당이라는 사람은 왜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한테 조언해줬는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무당이 말한 대로 전보다 더 장사가 잘 되었대요. 예. 돈도 잘 벌었고.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일인 건지 예. 궁금하잖아요. 근데 후일담으로 어찌어찌 아름아름 알게 된 이야기는 그 누구도 박 사장을 기억을 못해요. 어? 그 누구도 돌비물산을 기억을 못했고, 그러니까 박 사장이랑 바둑을 두던 사이, 뭐 장기를 두던 사이 그런 사람들도 누구? 박 사장? 그게 누구야? 누구 말하는 거야? 헐. 그게 돼버리고, 심지어 자신이 렌트카 했던 것도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너가 렌트카 했었어? 너 그냥 식당 안 했냐? 주유소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는 렌트카를 했는데 렌트카를 했다고? 아니야, 너 주유소 했어? 그러니까는 봐봐, 주유소 했지? 그러니까 주유소 했지 임마 이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렌트카를 했는데 근데 아무도 자기가 렌트카 했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비록 제가 답은 알지는 못해요, 이 예. 부분을. 근데 그 돌비 공포 라디오 보다 보면은 악신인가? 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이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기억을 네. 못하는 거. 그런 것처럼 뭔가 그런 유지 않을까. 뭘 어떻게 했든 간에. 근데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 없고 뒷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사장님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저도 딱히 이 얘기 들었을 때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 또 귀족님들의 집단 지성이 필요한 이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진짜 뭔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요. 오 너무 미스테리한데 이거?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내려져서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들고는 와봤습니다. 태진님은 역시 태지다 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태진님의 아, 이야기는 감사합니다. 진짜로 많은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 자체도 너무 이거 미스테리하게 또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많은 분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예, 안녕히 계시죠. 네. 이야, 이거 마지막에 꼭 그 전부가 짝이라도 한 듯이 누구? 박 사장? 박 사장이 누구야? 그리고 너 렌트카 했어? 이렇게 하는 거 자체도 너무 섬뜩해요. 예. 그러니까 그분만 기억을 못 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랬었나 하면 좀 그랬을 텐데, 야, 이거 그분과 연이 됐던 모든 사람들이 기억 하나를 못 한다라는 거 자체가 진짜 미군 같고 소름이 쫙 끼치네요. 도대체 뭐였을까?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악신의 개념이 모든 사람의 기억을 지웠을까? 아니면 그분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걸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레전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